켜지는 죽은 자의 불빛. 보름달이 뜬 밤, 마을 끝 폐가에서 붉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집에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등불을 보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살아있는 자가 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조선 중엽 깊은 산골에 성문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성문인 이유는 마을 입구에 커다란 돌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문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큰 바위가 마주 서서 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성문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한 가지 규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해가 지면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뜬 밤에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 규칙을 지켰습니다.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검은 집이라 불렀습니다. 10년 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진 후부터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그 집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장민이라는 23세 청년이었습니다. 민이는 성문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양에서 글 공부를 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 마을을 떠났기에 마을의 옛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검은 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이가 마을에 돌아온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이는 그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그날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민이는 궁금해서 어르신들께 무슨 일인지 여쭈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먼저 말을 할까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민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이는 어려서 마을을 떠났으니 모를 것이라고 10년 전 이 마을에 큰일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성문마을에는 이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은 이한수라는 사람으로 마을에서 제법 부유한 축에 속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였습니다. 이한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원망을 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원망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갔고 곡식은 제대로 여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한수의 곳간만은 여전히 쌀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한수를 찾아가 쌀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쌀을 왜 남에게 줘야 하느냐며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간청했습니다. 이한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팔라고? 그러면 쌀을 사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땅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한수는 그렇게 마을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한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여전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한수의 집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이한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한수도 그의 아내도 두 자식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마루 한가운데에 붉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이상하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 붉은 등불뿐이었습니다. 마을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집 안을 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저주받았으니 절대 이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무당의 말에 사람들은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검은 집이라 부르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달 보름날 밤이 되면 검은 집에서 붉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집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켜지는 밤이면 마을 어딘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가축이 죽었고 어떤 때는 우물물이 붉게 변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청년 하나가 보름날 밤에 밖을 돌아다니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사흘 후 산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름날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은 집 근처는 낮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민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다고. 그 붉은 등불을 말입니다. 민희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고 말입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다만 이한수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라는 말도 있고 누군가의 저주라는 말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희는 검은 집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무서운 집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미신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한양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운 민희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희는 검은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낮인데도 집은 어두컴컴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 집은 낡고 퇴락해 있었습니다. 민희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정말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희는 조심스럽게 검은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민희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예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먼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희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루 한가운데에 작은 등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민희는 등불을 집어 들었습니다. 평범한 등불이었습니다. 민희는 실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말입니다. 민희는 사람들이 너무 과장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등불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희는 마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검은 집에 다녀왔다고 말입니다. 청년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무사했느냐고 말입니다. 민희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낡은 집일 뿐이었다고 말입니다. 청년들은 민희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라고? 보름날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은 한양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 보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민희도 집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희는 책을 읽다가 문득 창문 밖을 봤습니다. 멀리 검은 집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민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등불이 켜진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켰단 말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민희는 검은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검은 집에 가까이 갈수록 붉은 불빛이 선명해졌습니다. 정말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희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까? 돌아갈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민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마루에 올랐습니다. 방 안에서 붉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희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낡고 더러웠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민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말입니다. 민희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이 마을에 사는 장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곳에 갇혀 있다고 말입니다. 민희가 갇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가 자신들의 집을 습격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은 모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자신만 이곳에 남았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이한수의 딸 이소희라고 말입니다. 민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 아직 이곳에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10년이 지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민희가 어떻게 10년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매일 밤이 등불이 켜지고 자신은 이 방을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희는 소희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녀는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희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소희를 여기서 꺼내주겠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희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희는 놀라 손을 놓으려 했지만 소희가 꽉 잡았습니다. 소희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민희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와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낮에는 안 된다고, 밤에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보름날 밤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희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희를 애처롭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희는 불안했지만 약속했습니다. 다음 보름날 밤에 와서 함께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붉은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민희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민희가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민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10년 동안 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민희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살아 있었다고 말도 하고 울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귀신일지도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민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보름이 되었습니다. 민희는 검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등불과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검은 집에 도착하니 역시 붉은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왔다고, 기다렸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약속했으니 이제 나가자고 말입니다. 소희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민희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소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막고 있다고 말입니다. 10년 동안 이 방에서 나가려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생각했습니다. 무당의 저주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고민했습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소희는 민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희가 자신을 안고 나가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희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희는 소희를 안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이상하게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민희는 비틀거렸습니다. 소희가 외쳤습니다. 빨리 대문 밖으로 나가라고 말입니다. 민희는 달렸습니다. 대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민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민희는 숨을 헐떡이며 소희를 내려놓았습니다. 민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밖으로 나왔다고 말입니다. 소희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입니다. 10년 만이라고, 10년 만에 이 집을 나왔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소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거기서 쉬라고 말입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민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서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집의 개가 일제히 짖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두려운 것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희와 소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민희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민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희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희는 당황했습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냐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놀라 소희를 봤습니다. 달빛이 밝은데도 소희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말입니다. 소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10년 전 그날 밤에 죽었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소희는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귀신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원한이 있어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원한이냐고 말입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민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희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신을 돕는다는 것이 맞는 일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은 땅 문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아버지의 죄가 풀린다고 말입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그 문서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검은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찾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민희가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검은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민희가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내일 낮에 가보겠다고 말입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낮에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밤에, 보름달이 뜬 밤에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입니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집안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민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다음 보름을 기다리겠다고 말입니다. 소희는 감사의 눈빛으로 민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자신이 민희를 도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민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소희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갔습니다. 민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귀신과 거래하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원한이 있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희의 뜻을 꺾을 수는 없겠다고. 하지만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희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밤마다 소희가 나타나 그를 지켜줬습니다. 누군가 민희를 해치려 할 때마다 소희가 막아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귀신과 어울린다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보름이 되었습니다. 민희는 검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삽과 등불을 가져왔습니다. 땅을 파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은 집에 도착하니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왔다고.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소희는 민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뒷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장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이 장롱 뒤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장롱을 옮겼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내서 밀었습니다. 장롱 뒤에 작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민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희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땅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였습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고 말입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땅의 문서라고 말입니다. 민희는 문서들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의 죄가 풀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편히 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소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지만 자신도 그 죄의 일부를 짊어져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말입니다. 민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민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민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한수가 빼앗은 땅 문서들이라고? 이제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문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이나 그 자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민희 도령 고맙다고 말입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땅을 되찾았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모든 문서를 나눠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서까지 주고 나자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종을 치지 않았는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집에서 환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아니라 하얀 빛이었습니다. 민희는 검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자신은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소희의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이제 원한이 풀렸으니 편히 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민희는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민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맙다고. 민희 도령 말입니다. 소희는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민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은 집은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붉은 등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저 낡은 빈집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 집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소희를 기리는 사당이었습니다. 민희는 마을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는 소희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보름날이면 사당을 찾아가 참배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희는 사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니 도령, 편히 살라는 소희의 말이 들렸습니다. 미니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희도 편히 쉬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미니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사당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원한을 품고 떠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악행의 대가는 언젠가 갚아야 하지만 그 죄 없는 이들까지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희처럼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검은 집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세워진 사당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사당 앞에 하얀 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소희의 영혼이 보내는 인사라고 믿습니다. 미니는 평생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소희를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소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원한을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 없는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성문 마을은 그 후로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한수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당 앞에서 피어나는 하얀 꽃을 보며 소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용기에 감사했습니다. 미니가 늙어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당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소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무덤 앞에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성문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사당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붉은 등불의 저주를 푼 용감한 청년과 원한을 품고 있던 슬픈 영혼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밤하늘의 보름달을 올려다 보십시오. 저 달빛 아래 어딘가에 아직도 원한을 품고 떠나지 못하는 영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도 저주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소희와 미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며 사는 세상을 꿈꾸십시오.